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여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해여가법에 관한 내용은 노란 책 43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4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437페이지 첫 번째 줄, 막은 그 크기에 따라 단백질 같은 용질 분자를 농축, 그 밑에 줄, 분자체로 사용된다. 그 옆에 분자 크기 분해에 따라 그 밑에 줄 미세여과, 그 줄 끝에 중간에 MF라고 이야기할 이니셜로 MF 옆에 크기에 따라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되는 박테리아나 효모 같은 세균의 분리 옆에 한해여과기 2000에서 50만 달톤 분자량 범위의 거대 분자에 사용이 된다. 그 밑에 줄 끝부분에 즉 압력에 기초하고 있다. 옆에 한해여과 울트라 필터레이션 UF막은 비동방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세 번째 단락 앞에 UF와 MF막은 옆에 백신, 발효 생선물, 효소 그리고 다른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 제약, 화학 그리고 식품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UF는 화학물질과 생물물질을 고순도로 농축하는 데 사용된다. 그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끝에 농도 기울기 밑에 줄 이 기울기는 농도 분극을 형성하고 그 밑에 줄 역확산된다. 식 11-53번식 DE 곱하기 DX분의 DC는 J 곱하기 C죠. DE는 용질의 유효 확산 계수, J는 액체의 부피여과 클럭스, C는 용질의 농도. 그 밑에 식 11-54번식 J는 적어둘까요? 선속도 델타죠. J는 델타는 막의 두께, 위쪽에 DE는 확산 계수, CB는 용액의 농도, CW는 표면 농도. 그래서 아래쪽에 식 11-55번씩 기억을 해 두시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K는 델타분의 DE는 물질 전달 계수, 델타는 막의 두께이다. 그 밑에 단락 천천히 그 줄 끄트머리 부분에 UF막 표면 위에 젤층이 형성된다. 입니다. 그래서 41번 문항을 보게 되면 41번 보기 젤층이 형성되어질 수 있죠. 2번 단백질 농축에 사용이 된다고 했죠. 농도 9배 기울기에 의한 농도 분극이 발생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농도차와 이온 결합에 의한 분리 방법 아니었죠. 크기에 의한 분리였죠. 크기에 의한 분리였기 때문에 4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공장에서 원심 분리한 후 남은 효모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정제 단계에 사용하는 여과장치는 원심 분리와 관련되어진 문항인 것 같고, 영심 분리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422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422페이지 정답은 422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4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분리. 원심분리는 원심력에 의해 비례하여 체크해 두시고,
두 줄, 네 줄 내려오셔서 그 끝에 볼드체 간섭 침강 체크해 두시고 검태줄 끝에 중력 FG, 항력 FD, 부력 FB. 그래서 11-8번씩 중력은 항력 플러스 부력. 그 밑에 본문 제일 끝에 줄 U0는 유체와 입자 사이의 상대 속도 또는 입자의 종단 속도. 다음 페이지 U식 11-16번식에 U0C 입자의 종단 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죠. R 오메가 제곱 체크해 두시고 421페이지 제일 아래쪽 관형 원심 분리기 장점 적어둘까요? 관형 원심 분리기 장점 높은 원심력, 관 분해가 용이, 수분 제거 능력이 우수. 단점은 큰 케이크 용량으로 효율 저하 발생. 다음 페이지에 볼 원심 분리기도 체크해 두시고 원심 분리와 관련된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나 근래의 개선에 의해 원심 분리와 심층여과의 조합으로 이룰 수 조합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원심 분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고 심층여과의 둘을 조합해서 쓰는데 맥주 공장에서 남은 효모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 분리 다음에 사용하는 심층여과 방법으로는 필터 프레스가 있습니다. 필터 프레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로마토그래피 중 원리가 다른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노란 책 45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4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9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는 밑에 줄 이동상, 밑에 줄 호흡에서 여러가지 용질들은 흡착물질 정지상, 고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스테이셔너리 페이스과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밑에 담체와 약하게 작용하는 용질은 빠르게 글름을 이동하며 담체와 강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느리게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해낼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검태줄 약한 반데르발스의 힘을 사용을 하고 액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검태줄 용질 입자의 분배 개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옆에 정전기적인 힘을 사용을 하고 겔여과 분자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밑에 줄 충전 입자의 작은 구멍으로 용질 분자가 침투하는 것. 그 밑에 앞에 볼까요? 용질 분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합니다.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그 밑에 줄 리간드 끝에 사이에 특이한 화학적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소수성 크로마토그래피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소수성 크로마토그래피 밑에 줄 소수성 상호작용, 다른 말로 그 밑에 줄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 줄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A
LC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부터 그 밑에 본문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겔열과 크로마토그래피는 완충의 교환과 탈염에 적합하며 분리능이 상당히 좋다, 높다. 157페이지 식 11-86번 위에 분배계수 체크해 두시고 459페이지 식 11-89번식 위에 KD는 분배계수이고 다음 그 밑에 줄 겔 구조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큰 분자의 경우 KD는 0이고 젤 내에 완전히 침투하는 작은 분자는 KD는 1이다. 461페이지 중간에 볼드체로 꼬리 테일 되어져 있는 그 밑에 줄 끝에 흔히 6개의 인접한 히스티딘 태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꼬리 태그. 필답고사의 아주 가끔 나오는 히스티딘 태그입니다. 다음 페이지 463페이지 식 11-96번 아래쪽에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V는 겉보기 유체 속도이다. 겉보기 유체 속도, 겉보기 유속 적어둘까요? 겉보기 유속은 내부 유속 곱하기 공극률. 겉보기 유체 속도는 내부 유속 곱하기 공극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게 식이 밑에 줄 페클리수라고 하는 게 관련되어진 식입니다. 그 이름만 체크해 두시고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한두 개 정도 더 적어 두시면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밑에 엘리사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벤트 아세이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어피니티 친화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물질을 디텍트 하거나 할 때 웨스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엘리사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클럼을 워싱 할 때 클리닝 인 플레이스 이니셜로 따서 CIP라고 클럼을 청소할 때 클럼을 깨끗하게 워싱할 때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물질로 NaOH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NaOH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용질들을 다 용해시켜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NaOH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3번 을 다시 보게 되면 다음 중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 원리가 다른 것은 이고 분자체 계열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용질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되어지고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약한 반데르발스의 힘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다음 막분리 기술 중 가장 작은 분자량의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막분리 기술 중 44번 문제는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가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쪽,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필터 미세 여과죠. 마이크로 필터, 그 밑에 울트라 필터레이션, 한외 여과, 그리고 그 밑에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이죠. 사이즈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분하는 게 역삼투 리버스 오스모시스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 G 분리정제 공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분리정제 공정은 큰 그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차례 책의 제일 앞에 차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로마 숫자로 17페이지 앞에 차례 로마 숫자로 되어져 있는 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생성물의 회수와 정제, 생성물의 회수 정제 방안, 불용성 생성물의 분리, 그 챕터 앞에는 균을 키우고 한 거죠. 그래서 배양물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 해야 하는 게 불용성 생성물의 분리, 균체가 불용성이죠. 그래서 니은, 그리고 그 다음 추출이죠. 파쇄하고 난 다음에 가용성 생성물에서 순차적으로 추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결정을 만들고 회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를 전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전기용동과 관련이 되어진 문항이고, 전기용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은 교재 288페이지와 46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288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노란색 288페이지 보시면 전기용동 엘렉트로포레시스, 단백질, DNA 조각 또는 플라스미드, 밑에 줄 끝에 단백질들은 젤의 다공성 구조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의 속도는 분자가 띄고 있는 전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큰 규모의 젤에서는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젤 자체가 대류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켜준다. 단백질의 경우 보통 소디움 도대실 설페이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엘렉트로포레시스, SDS 페이지가 사용이 된다. 아래쪽에 메르카토 에탄올은 이 황화 결합을 깨는 환원제이다. 각각의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는 SDS와 의 복합체를 이룬다. 음전하를 띤 SDS 복합체는 검대 분자량에 따라 해당하는
속도로 이동한다.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이황화 결합을 깨는 환원제로 메르캅토 에탄올을 언급하였는데 추가적으로 DTT도 적어두도록 합시다. 실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약 두 가지가 메르캅토 에탄올과 DTT입니다. 그리고 교재 46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5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용동 엘렉트로포레시스, 전기장에서 전하를 띤 생물 분자의 크기와 전하에 의해 분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 전기장에서 전하를 띠는 입자에 대한 항력은 입자가 일정한 종단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정전기적인 힘과 균형을 이룬다. 그 밑에 식 11-101번식 밑에 Q는 입자의 전하, E는 전기장의 세기, dP는 입자의 지름, μ는 입자의 입체의 점도, VT는 입자의 종단 속도이다. 제일 밑에 줄에 pH가 PI보다 클 때 다음 페이지 음전하를 띠게 되고 pH가 PI보다 작을 때는 단백질은 양전하를 띈다. 밑에 줄 끝에 pH 기울기 하에 존재할 때 단백질의 순전하는 pH = PI에서 0이기 때문에 pH = PI에서 전기용동 속도는 0이 된다. pH 기울기 내 등전점에서의 단백질의 침전은 등전 집속으로 알려져 있다. 밑에 줄 전기장에서 다른 단백질로부터 분리된다. 밑에 줄 전기적 가열에 의한 열 대류 때문에 대규모화에는 문제가 된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내려옵시다. 미온선 계면활성제 앞에 이야기했었죠. SDS라고. 그래서 46번 문항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를 전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전기용동입니다. 전기용동. 4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친화성의 원리로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454페이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할 때 언급을 하였습니다. 엘리사, 엔자임 링키드, 이미노솔벤트, 아세이. 그 4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성분이 5% 이상 함유된 액체 상태의 폐유를 처분할 때 처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되어진 내용은 노란 책 교재에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입니다. 폐기물의 별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져 있고, 그 첫 번째로 생활 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세 번째,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네 번째,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로, 지정 폐기물 중 의료 폐기물 기준 및 방법. 여섯 번째로, 폐기물의 수집 운반증에 관한 이야기들이 방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폐유와 같은 것들은 이제 지정 폐기물에 속하고, 지정 폐기물에서 처리 기준을 읽어보게 되면, 폐유, 나번의 폐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읽어드리면, 액체 상태의 것은 폐유 1. 액체 상태의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 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 농축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존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 응집 침전 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 분해의 방법으로 정제 처분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안전화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기에서 보게 되면 1번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의 방법으로 정제하고 처분하여야 되죠. 안정화 처분하여야 되죠. 기름과 물이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 성분은 소각하고 남은 물은 방류한다가 아니라 폐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방류한다가 아니라 폐수 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황산, 암모늄 등의 염에 의한 단백질의 침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전과 관련되어진 내용이고, 교재 노란책 4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 첫 번째 줄 끝에 보통 단백질의 침전, 밑에 줄 스트랩토마이신 황산염과 황산암모늄, 그 밑에 줄 단백질 침전에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 밑에 줄 NH4-SO4와 같은 무기염의 첨가에 의한 염소, 그 밑에 점 낮은 온도에서 유기용매 첨가에 의한 용해도 감소, 그 밑에 줄 단백질의 염소 솔팅 아웃은 NH4-SO4 또는 Na2SO4 같은 염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포함한 용액의 이온 세기를 증가시킨 옆에 첨가된 이온은 물과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단백질 분자를
침전시킨다. 그 밑에 11-40번씩 위에 용액의 이온 세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는 2분의 1 시그마 CI 곱하기 ZI의 제곱. CI는 이용성 물질의 몰 농도이고 ZI는 이온의 전하. 밑에 줄 단백질의 용해도는 이온 세기에 대해 대수적으로 감소한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유기용매의 첨가는 용액의 유전 상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단백질 침전을 일으킨다. 그 밑에 볼드체 용매 침전, 그 밑에 줄 볼드체 등전 침전. 단백질이 아무 전하도 띄지 않는 pH인 등전점에서의 단백질 침전. PI는 2분의 pK1 더하기 2분의 pK2로 정의된다. 그 밑에 줄 높은 표면 소수성, 즉 비극성 표면을 나타내는 단백질의 효과적이다. 옆에 가격이 저렴하지만 낮은 pH에서 단백질 변성이 되어질 수 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덱스트란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과 같은 비이온성 고분자의 사용으로 단백질 분자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감소되어 단백질을 침전시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NH4 to SO4죠. 그래서 1번 보기 단백질 침전을 위해 아모늄 염의 음이온은 마이너스 1가보다 마이너스 2가가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교재에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관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황산 아모늄을 이용한 염석은 효소 변성이 적고 실온에서 실시할 수 있다. 유기용매는 낮은 온도였지만 황산 아모늄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실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5몰 이상의 고농도 황산 아모늄은 단백질 용해도를 떨어뜨려서 염석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황산 아모늄으로 침전된 단백질은 불안정하여 활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침전 상태로 보관하기 부적합하다. 아닙니다. 침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11-4-3 침전 화살표 해가지고 막분리 공정 침전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막분리 공정 투석을 하죠. 투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다시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존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클럼에서 일정한 압력을 이용해 용액을 주입할 때 겉보기 유속이 10ml/min이고 클럼 내의 공급률이 0.25이었다면 실제 클럼 내에서 충진물 사이에 흐르는 용액의 내부 유속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겉보기 유속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교재 463페이지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되어진 부분 중 교재 46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겉보기 유속은 내부 유속 곱하기 공급률입니다. 겉보기 유속이 지금 10ml/min이고 공급률이 0.25니까 4분의 1이죠. 내부 유속 X, 그러므로 X는 40ml/min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